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게요? 정사요. 저번 시간에 복습했어요? 오, 정사용하는 법 배웠잖아요. 내적도 배우고 정사용하는 법도 배웠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스포했죠. 오늘 뭐 배울 거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2차원에다가 내리는 거 한다 그러죠. 맞아요. 평면에다가 이제 내릴 거예요. 자, 이거 구해볼 사람. 프로젝션한 매트릭스 P. 매트릭스래, 벡터. 잘했네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녀석을 에러로 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B-P로 뒀네요.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P는 A의 상수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상수를 X라고 우리 같이 썼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 P와 에러가 퍼펜디큘러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녀석하고 내적하면은 0이다 라는 식으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A? A죠? Q가 아니라. 네. 좋아요. A랑 그 다음에 저 B랑 퍼펜디큘러 해서 0이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까 X였으니까 다시 바꿔주고 치환해서 분배 법칙해서 양변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일단 X가 나오고요. 맞나? 오케이. X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X 찾으려 했으니까 여기다 A만 이렇게 곱하게 되면 되죠?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프로젝션 왜 해요? 프로젝션 왜 할까요? 유사도? 유사도라는 게 뭐죠? 내적할 때 우리 유사도 구했던 것처럼 그건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사도는 이제 내적.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일단 우리 한 세 번째 타임 전인가? 그 모든 AX equal B의 모든 경우의 수를 봤었죠. 그때 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컬럼 스페이스가 이런 경우엔, 답이 3차원 안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없을 수도 있었어요. 확률상 없을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벡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없어. 그럼 이 녀석과 제일 유사한 녀석을 찾아야겠죠. 그럴 때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이 녀석하고 제일 유사한 건 당연히 프로젝션 시킨 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평면과 컬럼 스페이스와 정확히 퍼펜디큘러 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녀석을 다른 데다 내릴 수도 있어요. 뭐 대각선으로 틀어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내릴 수 있겠고 뭐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이쪽으로도 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이 벡터를 잘 표현한 건 프로젝션 한 거다. 즉 컬럼 스페이스와 직교하는 올소고날 하면서 퍼펜디큘러한 그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적어줄게요. 프로젝션 왜 하나요? 우리가 B는 못 구하지만 B와 제일 유사한 녀석을 구해보겠다. 자, 지금 봐봐요. 이 A 매트릭스에 있는 녀석으로 어떤 선형 결합을 해서 B를 만들 수 있나요?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겠죠. 지금 컬럼 스페이스니까 이 녀석들이 이루고 있는 스페이스가 저 파란 색깔 평면일 거예요. 자, 이 컬럼들로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서 B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즉, 제가 이 말을 식으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AX equal B를 만족시키는 X는 이 그림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녀석 대신에 최선의 차선책인 다른 녀석을 찾겠다 했어요. 그 녀석을 우리가 햇이라 부릅니다. 이 햇은 통계학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추정치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여요. 여기에서는 차선책, 이 X는 없지만 B와 제일 유사한 다른 녀석을 만드는 X는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B가 아니라 P겠죠? 프로젝션 한 거니까. 최선의 차선책.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 P. 자, 우리는 아까 벡터에서 벡터로 프로젝션 할 때 이 녀석을 어떻게 적었었죠? 이 프로젝션 된 P를? 아까 어떻게 적었었죠? AX로 했었죠. 요만큼이 A였고 그거의 상수배 한 거였으니까.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보면 이 컬럼들 있잖아요. 지우지 말걸. 자, A 매트릭스의 컬럼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녀석일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그쵸? 그래서 뭐 하나씩 적어보면 이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P는 P 등호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저 A 컬럼들의 선형 결합으로 P를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녀석을 이렇게 안 적죠? 우리 그동안 AX equal B의 형태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X들을 한 벡터로 모으고 A들을 한 벡터로 모아서 어떻게 적었냐면 자, 이 녀석들이 다 지금 컬럼 벡터예요. 이 A들이. 그쵸? 그럼 이 녀석은 A 매트릭스가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X들만 또 모아놓으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저 A들은 지금 다 컬럼 벡터예요. 그 다음에 미지수들은 모아놓은 걸 X팩터라고 쓸 수 있겠네요. 즉, P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팩터 했던 거 해보면 뭘 이용했었죠? 식을 어떻게 유도했었죠? 무슨 성질을 이용했어요? 그쵸. 이너 프로덕트 하면 0이다. 퍼펜디큘러 하다면. 즉, 이 A 매트릭스와 에러를 안 적었네? 그럼 에러도 적을 수 있겠죠, 이제? B-AX 햇.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좋아요. 다시. A와 에러는 퍼펜디큘러 하니까 이 녀석끼리 내적하면 빵이 나오겠다. 라는 말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 녀석 직교하니까 A에다가 눌러보면 딱 0이 나오네. 그래서 해봅시다. 무슨 색으로 할까?
한번 풀어볼래요? 저도 옆에서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얼추 다 된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는 같이 했으니까 문제 없었을 거예요. 네, 분배 법칙하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분배 법칙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A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분배 법칙 하는데 꼭 앞이나 뒤로 가야 되나?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면? 이거는 값이 달라지니까 보단 애초에 안 돼요. 왜죠?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쵸? 얘는 m 바이 1이고 얘는 뭐 l 바이 어쩌고니까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어차피 못 와요. 그쵸? 이거를 4학년 중에 누가 질문을 했을 거여가지고 혹시나 헷갈릴까봐.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분배 법칙 해줬고 분배 법칙 해줬고 그래서 양변 x만 빼고 나머지 다 옆으로 넘긴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 했던 것처럼 A 트랜스포즈 A로 양변을 나눌까요? 매트릭스죠. 상수가 아니에요. 양변에다가 그냥 나누기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린 나누기 대신에 인버스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x만 남기기 위해서 이만큼의 인버스를 취해준 거예요. 여기.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x만 남겠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고 x 구했으니까 프로젝션한 p 벡터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션한 벡터를 만드는 라지 p 매트릭스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몰 p와 라지 p를 유의해서 사용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스몰 p는 벡터를 의미하고 라지 p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C 벡터를 프로젝션 하고 싶다 A에다가 그럼 여기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저게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버스를 시켜서 저 그쵸? X 앞에 있는 A 트랜스포즈 A를 없앤다는 개념. 그쵸? 여기에서 내가 X만 보고 싶으면 나누기 A가 아니라 A 인버스. 그쵸? A 인버스. 이렇게 해서 여긴 I니까 X만 남으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그 대문자 P랑 음. 그 P가 약간 이게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까 좋아요, 좋아요. 자, 이 녀석은 B를 프로젝션 시킨 벡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매트릭스라 했죠. 무슨 매트릭스냐면 임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쯤에 한 C 벡터가 있다 쳐요. 이 C 벡터를 A에다가 프로젝션 시키고 싶으면 이 짓 하지 말고 얘 구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이것만 추가하면 돼요. 넣어라.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저렇게 밑으로 내려간 C가 구해져요. 이번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질문은 끝난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인버스 공식? 프로퍼티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녀석 인버스 취하면 어떻게 돼요? B가 앞으로 나와. B가 앞으로 나오고 인버스하고 A가 뒤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이 녀석 인버스 있으니까 인버스 풀어서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지. 저거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는 아이덴티티 되지 않나? 여기 인버스니까 A랑 A 인버스 만나서 아이덴티티 되고 그 다음에 T 여기로 와서 T의 인버스니까 아이덴티티 되고 그러면은 P는 B네요. 저번 시간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죠? P가 B래요. P가 B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식으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인버스 취해져 있으니까 역으로 해서 했고 보니까 A랑 A 인버스 만나고 T랑 T 인버스 만나고 해서 삭삭 I 되니까 P는 B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P가 B가 절대 아닌데? 라는 모순에 빠지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A 저런 모양은 언제 나와요? 제가 AX equal B 할 때 네 가지 케이스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뭘까요? 찾아와 보세요. 기존에 공부했던 거 뒤로 가서 풀 컬럼 랭크죠. 그렇죠. 풀 컬럼 랭크에서 저런 모양이 나왔었죠. 자, 풀 컬럼 랭크는 이거예요? 요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죠? 좋아요. 다들 복습을 잘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컬럼들의 각각 피벗이 있으니까 이 녀석들을 풀 컬럼 랭크라 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자, 이 녀석은 인버스가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이 녀석은 인버스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왜요? 정사각형률. 정사각형률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뭐 했죠? 이 녀석에다가 인버스를 취해버렸죠. 없는 녀석에다가 없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식을 더 전개하지 않고 여기서 멈춘 이유가 A의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프로젝션 한다는 건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스퀘어 매트릭스에다가 풀 랭크라 하면은 이 A의 컬럼 스페이스가 이 3차원 전체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인버스가 존재하죠. 그리고 3차원에 있는 그 녀석을 3차원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식으로도 그럼 이제 알맞게 되죠. 그러면은 A의 인버스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식에도?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존재하냐? 자, A가 이랬죠. 이 녀석 트랜스포즈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도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자,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제 그럼 선배님 그러면 네. 풀 로우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풀 로우여도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버스는 언제만 존재한다 했냐면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제가 존재한다 그랬었죠. 스퀘어 매트릭스이고 풀 랭크일 때 디펜던트 하면 안 되고 모든 컬럼이 인디펜던트 할 때만 인버스가 존재한다 하기 때문에. 근데 랭크랑 스퀘어랑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스퀘어 매트릭스가 이만큼 있으면 풀 랭크 매트릭스는 요만큼. 스퀘어 매트릭스이면서 모든 컬럼이 인디펜던트 하면 풀 컬럼 랭크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풀 랭크 매트릭스가 아닐 수 있죠. A가 인버터블하다는 건 스퀘어 매트릭스를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니까 스퀘어 매트릭스에다가 풀 랭크 매트릭스겠죠. 자, 그럼 제가 역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왜 A 트랜스포즈와 A를 곱한 행렬은 인버터블하죠? 왜 인버터블하죠? 정사각형 매트릭스면 무조건 인버터블한가요? 정사각형 행렬이면서 제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인버터블 하려면? 풀 랭크 매트릭스여야 된다 그랬죠? 그럼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풀 랭크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풀 랭크예요. 근데 왜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이게 맨날 가능하지? 직교행이래.
직교행렬은 아닌 것 같고. A 트랜스포즈 A가 임의의 A를 들고 온다고 다 인버터블한 매트릭스가 될까요? 아닌 거 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 3, 2, 2, 3이니까 이 녀석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3, 3 나오니까 어떻게 계산할까? 로우로 생각하면은 탁탁탁 3, 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풀 랭크인가요? 풀 랭크예요? 예. 지금 우리가 구한 거. 풀 랭크 아니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인버터블 하다 그랬어요. 왜요? 이거 아닌 예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었지? 그쵸. 일단 전제가 필요했어요. A가 뭐였죠? 풀 컬럼 랭크였죠. 풀 컬럼 랭크에서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풀 랭크예요. 왜 그러냐? 자, 다시. A가 풀 컬럼 랭크라면 자, 결국은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오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인디펜던트 하냐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 녀석 아무리 상수배해도 이 녀석 못 만들죠. 이 녀석 아무리 상수배해도 이 녀석 못 만들고 이 녀석 상수배해도 이 녀석 못 만들고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즉 얘네 둘은 어떠한 상수배로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녀석들 곱한 이 결과들도 상수배에서 안 만들어질 것 같죠.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했어요. 증명이 필요하면 찾아보세요. 전 안 찾아봤는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 이 녀석 자체가 풀 컬럼 매트릭스였으니까. 그래서 인버터블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이것도 인버터블한 거고. 괜찮나요? 그럼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이번엔 다음 질문으로. 자, 만약에 B가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면 P는 어떻게 될까요? P 이 녀석이 여기 안에 있대요. 그럼 그 녀석을 프로젝션 시키면 P는 B겠죠? 그림으로 보면 너무 자명한데 증명해 볼 사람. 증명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녀석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자, 프로젝션 매트릭스에다가 B를 곱하게 되면 그 정사형시킨 그 녀석이 나오겠죠? 프로젝션 시킨. 그래서 적어보면 이 녀석 그대로 가져올게요.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 이퀄 B까지만 적고. 자, 근데 B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거는 이 A 매트릭스의 컬럼 팩터들로 B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은 A, 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 녀석이 어떻게 변한 거냐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햇은 맞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차선책이 필요 없죠. 최선책이 있으니까. 해선책이 이미 있으니까 그 그쵸. 안에 들어가 있는 그쵸. 최선책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인버스죠? 삭삭 지우면 AX만 남고 우리 아까 AX를 뭐로 변환했죠? B로 변환해서 P가 B가 나옵니다. If B가 perpendicular 하다면 P는 뭐가 나올까요?
P에 뭐가 나올까요? P 0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녀석을 식으로 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사실.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뿐이지. 일단 답은 쉬워요. 해볼까? 이 녀석 그냥 가져와 볼게요. 이 녀석 그대로 쑥 가져와서. 자, 우리 A에 그 4개의 펀더멘탈 서브 스페이스 배울 때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때 제가 서브 스페이스 제일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있었고 이거 있었어 라고 했어요. 그쵸? 짝짝꿍이 어떻게 됐었죠? 컬럼 스페이스가 레프트 널 스페이스랑 그쵸? 이렇게가 짝짝꿍이었고 널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랑 짝짝꿍이었었죠. 그리고 이 녀석들의 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뭘 이루고 있다. 올소고널하다 라고 그랬었죠. 올소고널하다. 와,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아. 나중에 올소고널 말고 올소노멀 배울 거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진짜 어려워져요. 그렇다 했었죠. 자, 그러면 이 B는 A의 컬럼 스페이스와 이거를 CA로 바꿔야겠다. A의 컬럼 스페이스와 정확히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겠네요. 레프트 널 스페이스 중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 중 하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뭐였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X들 이 녀석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이 녀석이 뭐다? 0. 따라서 0. 괜찮아요? 다시 해보죠. 자, A랑 이 녀석이랑 펄펜디큘러 하니까 내적하면 0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빼고 양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졌고 이 녀석을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을 이름의 유래는 모르겠는데 normal equation이라고 한대요. 한국말로 하면 모르려나? 일반 방정식? 일반 방정식?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normal equatio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녀석으로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ax 햇은 여기 앞에다가 a만 붙이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제가 저번 시간에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프로퍼티 3개 말씀드렸거든요. 뭐게요? 벡터에서 벡터로 프로젝션 할 때 생기는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맞아요. 그거. 맞아요. P 제곱은 뭐죠? 대문자로 해야지. 이것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주가되면 PT가 P
시그매틱하다. 시메트릭하다. 그쵸. 시메트릭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랭크가 1이었어요. 그 벡터에서 벡터로 할 땐. 왜냐하면 벡터는 1차원이니까. 근데 지금은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안 적었네. P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이 녀석의 랭크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매트릭스 1?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모든 팩터들을 A로 사용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차원은? 그림에선 2차원. 그쵸? 식으로 하면은 그쵸? 쪼 녀석으로 다 모이게 만드니까. 저번에는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랭크가 1이었지. 이번에는 A 랭크를 따르겠죠. 자,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결국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쵸? 트랜스포즈 물어보는 거였어요. 과연 P가 그대로 나올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순서는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이거 3개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면 요 녀석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다 완전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도 탁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A 트랜스포즈 만났으니까 그대로 A.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트랜스포즈 만났으니까 인버스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트랜스포즈 없었는데 뒤로 갔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괜찮나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풀 랭크예요. 풀 랭크 매트릭스. 풀 랭크 매트릭스면서 스퀘어 매트릭스이면서 좀 이쁘게 쓸까? 풀 랭크 매트릭스면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 하나 더 있었죠. 시메트릭함. 는으로 하지 말고 플러스로 합시다. 플러스. 즉, 저 녀석에다가는 t를 붙여도 이 시메트릭하다는 건 저번 시간에 했어요. 저 녀석에다가 t를 붙여도 이 녀석 그대로 A 트랜스포즈 A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P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이 시메트릭한 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A 트랜스포즈 A가 시메트릭한 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건 따로 안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은 A 트랜스포즈 A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의 인버스 하는 것도 트랜스포즈 했을 때 시메트릭한가요? 는 또 다른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요 트랜스포즈 없이 이만큼이 시메트릭한 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녀석만 보는 게 아니라 인버스도 있단 말이에요. 인버스에다가 트랜스포즈 시켜도 그 녀석도 시메트릭 할까요? 라는 말이죠. 증명 아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하면은 이거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인버스를 취해보면 이거죠. 즉 인버스끼리도 시메트릭하네요. M이 시메트릭하다면. 그쵸? 이번엔 P제곱은 P가 될까요? 이건 좀 쉬워요. P의 제곱 그냥 한번 해보면 된다. 이 녀석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면 되죠. 가만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예 인버스를 이상한 데다 붙였어. 가만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요만큼이 정확히 역행렬 관계네요. 그쵸? 두 번 곱했더니 그럼 이 녀석 탁탁 지워서 I 되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대로 나오네요. P가. 근데 P 제곱 그 아이덴티티 된다는 게 갑자기 이해가 안 가. 이거를 A 트랜스포즈 A를 다른 B 매트릭스라고 봐봐요. 그럼 이만큼은 B의 인버스고 이만큼은 B죠. 둘이 만나면 I 되죠. 그래서 P 제곱은 P입니다. 얘는 너무 쉬웠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리그레션이 뭐예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리그레션이란 뭐냐면 입력 데이터로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흔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내 수익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걸 리그레션, 이렇게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걸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리그레션을 잘한다는 건, 리그레션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뭘까요? 뭘까요? 리그레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 비슷한데 카테고리는 아니고. 노멀 아니고 둘 다 L로 시작해요. 둘 다 L로 시작해요. 일루미네이션. 자, 얘는 I로 시작하고 얘는 O로 시작하네요. 맞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요. LO, 로지스틱. 처음 들어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어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냐면 이 녀석은 이제 선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출력값이 여러 개일 때,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뭐 사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이 녀석들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그 분류되어 있는 걸 나타낼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산적인 값, 이렇게 카테고리컬 한 거 말고 컨티뉴어스한 그런 출력값을 나타낼 때, 이거 지금 수익은 컨티뉴어스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갑자기? 수학하다가? 당연히 프로젝션이 여기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서도 로지스틱은 지우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쓰입니다. 자, 리그레션이란 뭐라 그랬죠?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 데이터. 그쵸.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냐면 그 예측을 선으로 하겠다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을 뭐 랜덤한 뭐 여기에 뭐라 해야 돼? 이 데이터에 속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녀석의 값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선을 찾는 게 리그레션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자, 그럼 그 선은 어떤 게 제일 완벽한 선일까요?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합수시켜서 제일 잘 설명하는 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뭐가 제일 잘 설명하는 걸까요? 가운데로 잘 지나가는 거, 그쵸? 뭔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로 제일 잘 지나가는 그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녀석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딱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들로
이 녀석의 이 선이 좋은 모델인지 평가하려고 그래. 그쵸. 손실함수를 써야 되는데 뭘 가져온다고요? 에러가 뭐예요? 오차가 뭐예요? 그쵸. 이만큼이 에러죠. 이만큼이 에러죠. 그쵸. MSE가 사실 이거 맞아요. 이게 MSE예요. 민스퀘어 에러. 이만큼이 에러란 말이에요. 즉, 이 에러를 그 선에 리그레션 이라는 거죠. 이 파란색 선하고 우리가 찾은 선하고 어떻게 해야 최소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러를 구할 건데 에러를 이렇게 구해도 되나요? 구해도 되지. 구해도 되지만 뭐가 제일 에러가 작은 방향일까요? 직교하는 그쵸. 퍼펜디큘러 한 게 제일 적은 거겠죠. 이제 슬슬 감이 오죠. 프로젝션 어디에 시키는지. 그렇다는 것은 이 직선을 찾을 때 어떻게 찾겠냐는 거라면 아까 우리 봤던 에러는 b-ax 라고 적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녀석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x 이 직선 ax equal b 이 녀석들을 다 더했을 때 다시 해볼게요. 혹은 이 모든 점들과 데이터들 사이의 에러가 제일 적은 거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지만 거리로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제곱해서 보기도 하죠. 제곱해서 보면 MSE 그냥 보면 MAE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제가 MSE를 채택했다 그렇다는 것은 직선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뭐였냐면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출력 데이터를 예측하는 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 했어요. 리니어니까 라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인을 찾으려고 봤더니 어떤 게 제일 좋은 라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에러가 최소가 되는 라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에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렇게 계산하던가 이렇게 계산하던가 예요. 제곱을 안 하면 MAE라 그러고요. 제곱을 하면 MSE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MSE 이 제곱하는 걸 통해서 이 녀석을 찾고 싶다. 제일 잘하는 선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에러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더한 거에서 최소가 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소가 되는 그럼 A랑 B랑 C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편미분하면 돼요. 그건 하지 않을게요. 편미분하면 A, B, C가 최소인 어떤 선들이 나와요. 그럼 그 선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 에러들이 제일 최소가 되는 그런 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프로젝션이 쓰인다. 그리고 이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최소 자승법. 장승법 말고. 자승법. 이 리스트라는 게 그 최상위 뭐라 해야 돼? 그 최상위 비교 뭐라 해? 뭐? 비교급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최상위, 그러니까 최상위를 뜻해요. 그래서 제일 작은, 제일 최소가 되는 제곱들이라서 최소 자승법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죠? 이 녀석들의 제곱이 제일 최소가 되게 하는 거니까. 프로젝션이랑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리스트 스퀘어는 거의 뭐 형제? 너무 비슷해요. 하는 말이. 왜 그런지. 이거 다 적었나요? 그럼 바로 해볼게요. 자, 프로젝션이란 뭐였죠? 여기로 수선해발 내려서 이렇게 눌러서 이 녀석을 찾는 게 프로젝션이었고, 리스트 스퀘어는 이 벡터랑 여기의 거리의 최소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리가 최소이려면 당연히 직각이어야겠죠. 그쵸? 그런 걸 리스트 스퀘어라 하고, 그럼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런 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리스트 스퀘어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개념들이고, 리스트 스퀘어와 프로젝션 또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겠죠? 거리의 최소는 당연히 퍼펜디큘러한 직선일 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게 프로젝션이니까.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녀석들이다. 질문 있나요? A 평면에 있었을 때 P의 값. 네, 질문은 안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예. 바로 식으로 갈게요. 이조 괜찮? 예. 근데 얘가 A에 있으니까 라고 적을 수 있죠. 이조 봤더니 인버스죠. 네. 그럼 이 녀석은 B 인버스 B라 할 수 있죠. 예. 남는 건 A랑 인데 얘는 여기 있죠. B죠. 그래서 이꼴 B다. 거기서 AT 곱하기 A가 왜 인버터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A 트랜스포즈 A가 왜 인버터블한지 일단 그걸 알고 싶으면 A 트랜스포즈 A가 시메트릭해요. 왜 그러냐면 해보면 돼요. 1, 2, 3, 4. 이 녀석 트랜스포즈는 1, 2, 3, 4. 곱해보면 어디 곱해봅시다. 로우 오퍼레이션 해볼까요? 하면은 1, 2, 9, 12니까 더하면 10, 14. 그 다음에 얘는 2, 4, 4, 3, 12, 4, 4, 16. 둘이 더하니까 14에다가 20. 시메트릭한가요? 즉 A 트랜스포즈 A는 시메트릭해요. 괜찮죠? 질문이 뭐였죠? 오케이. 여기까지 증명이 됐고. 자, 그럼 시메트릭한 어떤 매트릭스가 있다 칩시다. 얘는 시메트릭해요. 알겠죠? 그렇다는 뜻은 이거란 뜻이죠. 양배에다가 인버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마이너스 인버스랑 트랜스포즈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나요? 그렇다는 것은 인버스 또한 시메트릭하다 라는 말이 돼요.
이런 말이었어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